번째 될 문제가 뒷발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 포지션 자체가 무릎의 부하가 높게 있기 때문에 뒷발에는 거의 무게가 없고 뒷발로는 넘어지지 않게 균형만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상체는 중간 약간 대각선이 맞아요. 여기서 앞에 있는 발을 밀어내는 힘으로 업 했다가 내쉴 때 고관절 접어서 안쪽.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움직임이 상하로 움직여야지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운동을 할 때 무릎으로 부하가 다 가게 되거든요. 네 번째는요, 다리 간격이 뒤에 있는 다리가 앞에 있는 다리랑 한 선상에 있어도 이점이 없어요. 뒤에 있는 다리는 옆으로 골반 넓이로 열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칭은요, 손을 크로스로 여기다 잡고 이렇게 양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질수록 깊게 스트레칭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목을 굴곡하고 양손을 밀어내면서 흉추를 뒤로 쭉 늘리면 능형근이 깊게 이완돼요. 이때 하지까지 힘을 연결하려면 발 밀어서 무릎을 길게 펴서 흉추의 굴곡을 더 하면 등형근의 스트레칭이 더 많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시원해. 능형근의 통증이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등을 좀 구부정하게 있는 자세로 있거나,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게 팔을 위로 들어서 오버헤드 포지션으로 노동을 많이 한다든지 스포츠를 많이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능형근에 방사통이 있다라고 하면 스트레칭을 좀 해주고 근력 운동을 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능형근 스트레칭을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하게 앉아서 두 다리를 조금 더 많이 열어볼 거예요. 양쪽 허벅지 사이에 전환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렇죠. 그렇게 고관절을 열고 손을 머리 뒤로, 이 척추의 축을 유지한 채로 마실 때 얘를 깊게 열어봐요. 내쉴 때 닫으면서 이렇게 스트레칭 되거든요. 다시 마실 때 얘를 더 깊게 고관절 접어놓은 거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쉬고 늘려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눌렀을 때 우리 좌골 눌러졌던 거. 머리부터 체중을 좌골로 뺐어야 됐는데 쌤 원래 하던 대로 돌려봐요. 이렇게 빼니까 어때요? 요추로 다 부하가 다 가는 거야. 그럼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 좌골을 돌려. 얘를 쓱 쓱. 아까보다 낫죠? 조절해주고 다시 컴백. 이해되세요? 여기까지가 펠빅 롤인 거야. 그럼 벽에서 스탠딩 롤다운 왜 했어? 인지시켜주려고. 인지운동. 저기서는 부하가 별로 없고 무게가 안 걸리기 때문에 회원님들은 알려주고. 후킹백은 어때요? 앉았을 때는 완전히 무게가 더 실리잖아. 그때 다시 골반 쓱 쓱 다시 컴백. 여기는 진짜 허리가 안 좋을만해. 펠빅이 롤이 이렇게 안 되잖아. 펠빅 롤 이해되죠? 네. 여기서 버티는 다리를 깊게 더 열어도 돼요. 그렇죠? 팔꿈치를 바닥에 닿아볼까요? 그리고 골반이 아래쪽으로 떨어져도 괜찮아요. 조금 더 열어볼까요? 더 눌러내도 돼요. 그러면 버티는 발로 마실 때 골반을 끝까지 여기서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골반이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회전이 만들어지고 버티는 다리를 밀어서 골반을 천장으로 향해 로테이션을 깊게 만들어주고 다시 내려주죠. 한 번 더 내려주죠. 그럼 여기서 반대 힘은요. 자, 임산부들은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골반과 요추에 부하가 많으니까 스트랩을 걸어줘서 좀 안정성을 만들어주고 골반을 돌려주세요. 좌골이 대각선까지. 여기서 마시는 호흡에 허리는 받쳐줬으니까 가슴을 열어서, 그렇지, 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마시는 호흡에 흉골을 더 열어서, 그렇지.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신전했을 때도 힘을 쓸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내쉬어봐요. 그렇죠. 그리고 발 밀어서 마실 때 골반으로 그대로 일어나는 거. 그렇죠. 자, 척추를 길게 세우고 골반의 무게 중 거기서 골반을 돌리고 허리는 그대로 놓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만 열어 흉추의 신전 조금 더 받쳐줘도 되고 머리는 그냥 툭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렇지. 여기서 만들어지면 마실 때 가슴 한 번 더 들어보고 내쉬고 기다렸다가 친인만 만들어서 마실 때 좌골 골반의 힘으로 돌아오면 골반 운동에서 외복사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외복사근은 특히 여성의 경우는 되게 보통 약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력이 떨어져 있어요. 외복사근의 힘이 달라지면서 골반이 회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골반의 비대칭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 골반의 교정이 되거든요. 한쪽씩 한번 해볼 건데요. 숄더 스탑을 잡아서 사이드 라인으로 누웠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두 무릎을 붙이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두 다리를 들어볼까요? 두 무릎 붙이고
여기서 버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다리를 앞으로 뻗는 거야. 쫙 뻗어보세요. 그렇죠. 이때 보통 한 30초는 홀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근의 힘이 괜찮은 건데 반대쪽으로 했을 때 안 된다 하면 그쪽은 더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좌골에 지금 스트랩을 걸어놨기 때문에 내 엉덩이의 무게중심인 게 조금 더 잘 느껴지거든요. 동시스로 앉아있으면 브릿지보다 고관절이 더 깊게 굴곡되어 있거든요. 왼발을 밀어서 고관절을 신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마시면서 고관절을 접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골반의 회전이겠죠. 자, 잘 되면 이렇게 골반을 띄우고 하는 거야. 한쪽 고관절만 신전 밀었으면 골반의 회전. 다시 마실 때 고관절 접었어요. 반대쪽. 그렇죠. 이렇게 골반의 회전이 만들어지게. 해서 굴곡해서 한쪽 골반씩 회전을 만든다. 실제로 운동은 좌우를 대칭하게 시키는 운동만 자꾸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골반의 교정은 사실 효율적이진 않거든요. 한쪽 고관절만 접으면 골반의 회전이 만들어지고요. 발을 밀어서 똑같이 돌아오는 이런 골반의 회전 운동을 해야 골반 교정에 도움이 되는데 골반의 회전이 만들어질 때 한쪽으로 이렇게 골반이 시프팅 되지만 않으면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릎 외측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폼롤링보다는 TFL, 대둔근, 외측 광근을 이완해주면 확실히 효과가 좋거든요. 다리를 반대쪽 대각선을 향해 늘려주면 대둔근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IT 밴드가 짧아진 경우엔 TFL도 문제가 있고 TFL은 골반의 움직임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회전해 골반까지 같이 돌리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라는 근육은 짧아지고 팽팽해지면서 잠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팽팽해진 TFL을 가진 경우에는 IT 밴드도 당겨 올라지게 되거든요. TFL에서 IT 밴드까지 짧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장경인대 증후군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경인대가 짧아졌다고 해서 폼롤링을 하면 실제로는 이 장경인대와 TFL이 이완되지는 않고요. 되려 스트레스만 더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IT 밴드까지 짧아진 경우엔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골반의 회전이 나와야 되고 왼다리로 체중을 옮길 때 골반은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도는데 실제로는 내회전이고 오른발로 다시 옮기면 왼쪽 골반은 외회전되고 이게 평소에는 5도 미만. SI 조인트도 그렇고 펠빅 로테이션도 그렇고 가동이 크진 않죠. 그래서 이 펠빅 로테이션을 해볼 건데 그러려면 환자들은 요골반의 불안정성 때문에 바렐에서 이렇게 버티는 운동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체간의 안정성이 생기면 항회전 운동까지 이 회전의 힘을 버틸 수 있게끔 해주면 심부 근육들의 활성화뿐 아니라 힘까지 키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게 되면 그때 라테럴 플렉션을 쓸 수 있게 리포머 안에 스프링 없이 들어와서요. TFL은 둔근의 보조근으로 외전을 보조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이완을 하려면 안쪽으로 깊게 내전으로 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푸파 잡은 채로 앉아볼게요. 그렇죠. 버티는 다리를 중앙에 놓고요. 뒤에 있는 다리를 내전으로 정강이를 캐리지에 넣고 하프닐링 포지션처럼 앉아보는 거. 그렇죠. TFL은 골반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때 골반을 조금 더 늘려주면 TFL을 깊게 이완할 수 있어요. TFL은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서 안정화를 만드는 작지만 되게 기능이 많은 근육인데요. 고관절에서는 둔근의 외전과 내회전을 보조하고 대퇴직근이 굴곡을 할 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IT 밴드를 통해서 아래로 IT 밴드를 통해서 견골에 작용해서 무릎을 완전히 신전할 때 안정화 역할도 하고요. 호공을 찰 때 티비아가 회전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는데요. 문제가 되는 거는 근육이 굉장히 팽팽해지고 짧아지면서 잠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TFL이 짧아지는 원인 중에 첫 번째가 고관절의 굴곡근이 단축되면 문제가 돼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관절의 굴곡근이 단축이 되고 주동근인 장요근이 짧아지면서 보조근인 대퇴직근까지 위축이 되면서 TFL까지 영향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체형을 가진 경우에 이렇게 운동하시면 돼요. 고관절은 굴곡이 돼야 내회전이 나오고 내회전이 돼야 신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운동을 하면 좋은데 클램쉘 운동을 고관절에서 움직임 인지로 해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허리 환자들은 고관절의 움직임을 연결을 잘 못하거든요. 위에 있는 손을 천장관절 옆 골반이 눕지 않게 잡아주고요. 여기서 발이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외전, 외회전을 만들어 보고요. 골반이 눕지 않는 데까지 안으로 들어갈 때 내전, 내회전까지 움직임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가동을 조금만 더 늘려볼까요? 피모의 정중앙이 안쪽 어덕터를 향해 이렇게 내회전까지 만들어주고, 클램쉘은 스타트 포지션 자체가 고관절을 굴곡하고 있기 때문에 외전, 외전, 내전, 내회전을 다 쓰면 고관절의 기능이 좋아지고 허리 환자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잠긴 위치라는 게 오랜 소켓을 보면 오목 한 개가 있고 소켓이 볼록하잖아요. 이게 쏙 들어간 위치예요. 그 위치에서는 큰 부하가 어떨까요?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거야. 큰 무게를 들어도 밀어도 버틸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잠금 위치라고 하는데, 펠빅에서는요 그게 유테이션일 때 잠금 위치인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선생님들이 세이크럼을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이 세이크럼이 앞으로 기울면 SI 조인트, 펠빅에서 말하는 이 그림에서의 유테이션과 카운트 유테이션은 이 세이크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펠빅의 안테리어 틸트와 포스테리어 틸트는 좀 달라요. 그래서 나눠볼게요. 짐볼 위에서도 안정화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매트 뒤쪽에서 볼게요. 내려가 볼게요. 내려와서 가슴부터 짐볼을 스치고요. 앞으로 밀고 갈 건데 짐볼이 가슴, 골반, 허벅지, 정강이까지 타고 내려갈 때도 매트 밖을 벗어나지 않게 중심을 잡는 거죠. 된다고 하면 푸시업 한번 해볼까요? 다시 돌아올게요. 짐볼 위에 있는 정강이 뒤로 돌아올까요? 허벅지, 그렇죠. 이때 짐볼을 내가 전신을 이용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빠지지 않게. 뒤꿈치 닿으면 롤업으로 올라오죠. 오케이. QL 안정화 운동을 할 때는 내발기기나 닐링 포지션에서 하면 좋은데, 문제는 QL은 골반을 업슬립 시킬 수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골반의 비대칭을 만들기가 쉽고, 또 골반의 회전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짐볼에서 QL 안정화 운동을 하면 쉽거든요. 짐볼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코어 액티베이션엔 유리하지만 보상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QL 안정화의 첫 번째 운동으로 되게 좋거든요. 버드도 이렇게 뻗어서 골반과 척추의 보상이 어깨 운동을 해주고요. 조금 더 잘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척추, 허리로 당기지 말고 척추의 신전을 만드는 운동까지 연결할. 두 번째 원인이었던 오래 앉아있는 경우에는 손상의 메커니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상적인 자세로 앉아있지 못하면 QL은 손상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운동 순서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골반의 안정성, 체간의 안정성으로 운동을 하면 돼요.